저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확한 팩트는 뭐냐? 우크라이나 군이 얼마나 죽었냐? 최소 50만, 최소 60만이 사망했습니다. 100만 이상이 부상당해서, 그것도 중상으로.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표현은 사상자가 150만에서 160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젊은 층이 사라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몇 살이에요. 비극적. 그걸 미트그라인딩. 육신을 가는 전쟁. 희생시키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희생은 얼마냐? 밝히지는 않는데 3만에서 5만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 약 20만 정도가 부상을 당한 걸로 되어 있어요. 5대1 내지 10대1입니다. 그 상황이. 근데 러시아는 정규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여기 뭐죠? 그 무슨 용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그너 용병이 제일 희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의 지역군, 친러 지역 방위군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뭐 제수들을 동원하고, 체첸 용병을 투입하다니. 실제 러시아는 정규군을 10% 정도밖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죠. 이미 독일이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저기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 중단하겠다. 그런데 많은 나토나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넘어서 유럽을 침략할 거냐. 미오샤이모가 분명히 아까 군사적 현실주의자, 지금 세계 현존하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죠. 러시아는 유럽에 관심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방어하기엔 댐프협정이지. 그리고 민스크 협약 9가지가 있어요. 그 심플합니다.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에는 그 배경이 가깝게에서 멀리까지 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친러 친서방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이 2022년 2월 28일인가 24일인가 러시아의 군사특별작전이 아닙니다. 2014년에 있던 유럽 마이단 쿠데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이에요. 근데 그때 러시아는 서방을 상대해서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인 크리미아 반도만 합병하고 러시아로 병합을 했죠. 그러면서 민스크 협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그런데 그때 독일과 프랑스가 그거를 인정해주는 정치협약, 민스크 정치협약이라고 해요. 거기서 휴전했어요. 그래서 푸틴 좋다. 그러면 여기서 휴전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미국이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나토 동진이 계속되어 왔는데, 친러의 우크라이나 정권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돈바스를 집속탄 같은 걸로 공격을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14,000명이 있었어요. 14,000명. 그리고 2022년 1, 2월 달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군사합동 작전하는데 미국이 부추겨서, 이미 미국은 러시아를 아작내기로 작전. 랜드버거스가 2022년도에 러시아 전략을 만들어요. 러시아를 다시는 유럽을 넘보지 못하는 무력국가로 무기력한 국가로 나누고, 가능하면 푸틴을 퇴진시키고
러시아를 찢어 밝히자. 그게 랜드 보고서의 기본 전략이고 그걸 바이든이 채택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군사특별작전. 근데 푸틴은 그때까지도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이 젤렌스키를 통해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또 돈바스에서 폭탄을 8천여 발을 그냥 까는 거예요. 푸틴이 제발 좀 하지 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022년 군사특별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 3번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토의 동진이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 러시아 전략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루소포니아. 집단 서방과 미국은 러시아를, 미국이 북한을 보듯이 악마화. 러시아는 타협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악마의 제국이다. 악마의 적이다 해서 러시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수백 년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유럽 전체 역사, 문화, 예술까지 지배를 해요. 러시아를 유럽에서 몰아내요. 이 땅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전쟁이라고 합니다. 천년전쟁 얘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종교전쟁. 바티칸과 러시아 종교. 그때는 그리스 종교예요. 사단은 십자군 전쟁 제3차 전쟁에 성상 파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좋은데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대성당은 바티칸을 훨씬 능가하게 어마무지하게 봐요. 마치 중국의 원명원이 베르사유를 능가하는 엄청나게 발휘했듯이 금은보화로 가득 찬 대성전이었거든요. 십자군에 같이 와서 같은 캐톨릭인데 같은 믿음의 대상인데 그 성상을 파괴하고 완전히 약탈해요. 그때부터 그리스 정교와 바티칸은 앙숙이 돼요. 그게 천년의 배경이었고 사실은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면서 그걸 하야하려고 러시아 정교 대주교 카겔인가 그렇죠? 만나서 화해를 해요. 그 화해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집단 유럽과의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 그런 역사적, 종교적, 이념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나토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내에 친유럽 세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는데, 그럼 전망은 뭐냐? 아까 전에 러시아 일방적 상황.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푸틴의 조건을 거의 스크린 없이 수용하면서 휴전하든가, 그죠? 만약에 휴전이 안 되면 대책이 없는 끊임없는 지구전으로 들어가죠. 내가 불안정한 휴전이라고 그랬는데 불안정한 휴전은 없습니다. 푸틴이 선언했어요. 그런 휴전은 안 한다.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휴전을 한다. 그렇지 않고는 휴전은 없다. 라고 이미 푸틴은 선언해서 불안정한 휴전이 없으면 다음 등록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핵을 써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인류 멸망의 시대로 최악의 경우 그 사이에 혹시나 푸틴이 돌연사라든가 퇴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서방한테 한숨을 돌리는 거겠죠. 아니면 집단 서방의 몰락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있는 전망이자 성격. 이상입니다. 질문 한 분만 10분에 출발할 때, 50분에 출발할 텐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싸가지고
나라